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설 연휴 동안 한국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가 휴장을 하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정상적으로 이제 개장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제가 미국 주식들을 위주로 분석을 해드렸었고, 최근에 분석해드린 기업들 전부 다가 굉장히 좋은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GNK부터 시작해서 뭐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한 8% 정도의 급등을 했었죠. 테슬라는 분석해드리고 꾸준히 상승 중에 있어서 현재는 10% 이상의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브, 그리고 트랜스오션 역시나 굉장히 좋은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한국 증시가 개장을 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국 주식에 대해서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분석해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면 작년 한 10월 초에 분석해드렸던 이제 영상이고, 배터리 소재, 수소, 숨겨진 핵심 기업, 역대급 저평가, 압도적 성장성, 5년간 50조 투자,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분석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는 22만 6,500원이었고 현재 주가는 30만 8천원, 20% 이상, 한 25%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어요. 보시면 이제 11월쯤에 분석해드렸던 이제 영상이고, 그 당시에 주가는 25만 4천원이었습니다. 역시나 현재 기준으로 20% 정도의 그런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포스코홀딩스 중국 리오프닝 최대수의 2차전지, 소재, 리튬, 니켈, 숨겨진 핵심 기업, 장기 성장, 확실시, 장기 성장이 확실하다고까지 제가 분석해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물론 작년 같은 경우도 괜찮은 수익을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제 계좌가 터져나가고 있어요. 네, 정말 너무 좋아서 정말 매우 계좌 상황이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좋은마켓 문학의 멤버분께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한 255% 정도의 그런 수익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인증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홍보 자료를 쓸지 아니면 그냥 저만 알고 있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정도까지 좀 고민을 하면서 좀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일단 보내주신 걸로는 비트코인으로 255%, 그리고 이제 다른 코인, 이제 제가 한 1월 3일에 신규 매수한 코인이 있죠. 이거는 25% 수익을 이제 인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매수할 때 똑같이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비트코인은 10배, 10배 롱, 그리고 다른 코인은 5배 롱을 함으로써 255% 그리고 25%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수익금은 억 단입니다. 네, 수익금은 억 단입니다.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다른 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멤버십을 운영한 지가 지금 3년 정도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은 꾸준히 계좌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수 매도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제 오픈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제가 거짓말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과장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그런 성격도 못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제가 투자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계좌 공개까지 꾸준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자, 일단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로 인해서 사실 후판 가격이 그리고 연령 가격이 다시금 뛰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일단 작년 9월까지 꾸준하게 이제 그런 하락을 했었던 철판의 가격이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좀 어느 정도의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도 최강석 가격이 이제 최근 3개월 동안 60% 정도가 뛰었을 정도로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6호에 대해서 분석해드릴 때에도 최강 산업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가질 때가 되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앞서서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뿐만 아니라 미국도 올해부터 2,000조 원 이상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밝혔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1,300조 이상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밝혔습니다. 사실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이에요. 아무리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서 생산 공장을 마련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인도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도로라던가 물류라던가 이런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1,000조 원 이상의 인프라 투자는 당연한 겁니다. 중국도 올해부터 2,000조 이상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것이고,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휴전이라던가 종전을 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만 800조 원 이상, 그리고 유럽의 인프라 투자만 하더라도 1,000조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최대급, 역대급의
인프라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시발점, 최강석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시발점이 중국의 리오프닝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 혹은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저는 철강 쪽에서도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포스코홀딩스는 전 세계에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자, 일단 전 세계적인 역대급 인프라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두 번째로 글로벌 경쟁력, 1위의 철강사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 세 번째로 보더라도 이 수산화 리튬 그리고 산화 리튬이라던가 흑연, 코발트 이런 이제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도 중국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중국이죠. 배터리 소재 탈중국이 매우 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도 잠재력이 반도체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정도로 사실 어마무시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죠. 이런 산업을 중국에 통째로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중국 진영에서는 이쪽에 대한 탈중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리튬 같은 경우도 2011년까지 중국의 비중이 대략 80%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기준으로 중국의 비중이 87%까지 뛰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뛰고 있는 거예요. 탈중국을 하겠다라는 발표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위상이 점진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제 코발트 같은 경우도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64%였지만 작년 기준으로 코발트는 72%까지 뛰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흑연 같은 경우, 음극재 필수로 쓰이는 흑연 같은 경우도 사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87%였지만 작년 기준으로는 94%예요. 이거 엄청난 비중입니다. 94%, 74%, 87% 이런 식의 압도적인 그런 잠재력뿐만 아니라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중국을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사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IRA 법안도 이제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탈중국과 관련된 이제 다른 국가에서의 혹은 다른 이제 국가 기업들에서의 그런 광산업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뿐만이 아니죠. 리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급에 대한 증가가 한 2024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거의 없어요. 그에 반면에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역시나 공급자 우위 시장이 점진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리튬의 가격 상승을 대놓고 막으면서 어느 정도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길게 봤을 때에는 특히 탈중국, 중국 외의 국가들을 봤을 때에는 리튬의 폭발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이제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르헨티나의 그런 수산화 리튬 광산 같은 경우는 막대한 가치를 가질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까지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를 간단히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26조 원 정도입니다. 그에 반해서 실적이 이제 2011년 기준으로 9조 원 정도, 작년 기준으로도 지금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도 4조 원 이상의 그런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PR로 보더라도 역시나 10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한 7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이제 철강사보다도 오히려 더 저평가되는 상황이에요. 글로벌 경쟁력 1위 철강사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배터리의 소재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철강사보다 더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코홀딩스의 현재 시점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적자를 이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꽤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태풍으로 인해서의 그런 피해가 이제 막대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제 완벽하게 좀 복구가 되었어요. 따라서 올해 1분기부터는 다시금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작업 속에서의 최강 산업이 이제 다시금 굉장히 좀 성장성을 이제 이루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지분도 60%, 최강은 100%, 폐배터리라던가 수소연료 전지, LNG 터미널, 곡물 터미널 이런 쪽에 대한 지분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지금까지는 이제 철강 기업으로 이제 혹은 철강 기업보다 못하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배터리 소재에 대한 실적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찍힐 경우에는 이쪽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도 충분히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배터리 소재뿐만 아니라 수소 산업, LNG 저장 용기라던가 LNG 터미널, 곡물 터미널 이쪽에 대한 그런 신산업에 대한 성장성도 꽤나 크기 때문에 결국 염호에서 생산되는 리튬뿐만 아니라 흑연이라던가 혹은 양극재, 음극재, 니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전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저는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속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잠시 뒤에 이제 기술적 분석도 해드리겠지만 기술적 분석 상에서도 저항권을 가까이 두고 있다는 것은 돌파 시에는 상당히 가벼운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흑연 같은 경우도 이제 호주에서 이제 블랙 마이닝의 지분을 15%를 가져오면서 이제 흑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 진출하고 있고요. 따라서 리튬 그리고 니켈뿐만 아니라 흑연, 그러니까 가장 필수적으로 쓰이는 원재료죠. 코발트, 리튬, 니켈, 흑연 이 네 가지 소재를 전부 다 차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코홀딩스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PR이 10이 안 되는, 일상 7도 안 되는 그런 PR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강사보다도 오히려 더 박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그것도 경쟁력 1위에 최강사가 말이죠. 따라서 이제 중국 정부의 리오프닝뿐만 아니라 중국의 리오프닝뿐만 아니라 갖가지 신산업이라던가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만 보더라도 지금의 주가는 확실히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지금까지 최강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았을 때는 그리고 중국의 열한 가격, 중국의 최강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같이 움직이는 연동되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였어요. 근데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적인 인프라 투자를 이미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특히 최강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최강사 가격이 지난 3개월 동안 60% 이상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여전히 중국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겁니다. 최강 생산량이 여전히 늘고 있지 않은 것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중국에서의 최강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포스코의 주가도 상승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최강석의 수요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최강석 가격, 중국 내에서의 최강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연동되는 그런 흐름이고, 특히나 가장 가까이 있는 포스코홀딩스 대한민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최강 관련된 산업들만 보더라도 지금은 꽤나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뿐만이 아니에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코홀딩스예요. 일단 플로지움과 같이 이제 핵심 소재인 전고체 배터리의 그런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납품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체 전해질도 이제 공동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플로지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완료했어요. 개발 완료한 것이고 양산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독일의 이제 자동차 기업들과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런 양산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양산 전까지는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실제로 소형기기, 예를 들어서 스마트워치라던가 이쪽에 대해서는 이미 플루지움의 배터리 기술력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제 화재의 위험이라던가 혹은 충전 속도라던가 이동 거리 이쪽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도 꽤나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주목할 부분이 꽤나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최강산업 자체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1위다운 그런 기업이라던가 전 세계적인 역대급 인프라 투자 예정, 그리고 배터리 소재라던가 혹은 수소, LNG 터미널, 곡물 터미널까지 각가지 신산업에 대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잘 구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최강사 가격에 대해서도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